2022 무궁화 신탁대 KBF 바둑리그 박예원 선수와 이루비 선수의 1라운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대국에 집중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요. 저는 이루비 선수 대국하는 모습에 좀 놀랐는데 상당히 침착해진 것 같아요. 뭐 손이 일단은 잠깐 나가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못 본 수가 있는 거 아닌지 다시금 돌통으로 돌아가서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임하고 있네요. 이루비 선수와 박예원 선수의 1라운드 이어서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봤을 때 두 선수가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 바둑이 만만치가 않아졌어요. 네, 지금은 분명히 만만치 않아졌고 더 지켜봐야 될 점이 이루비 선수는 분명히 초반에 포인트를 올렸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좀 편하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행마들이 편한 수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형세를 낙관하게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인공지능은 백이 역전을 했다라고 하고 분명히 흑이 더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루비 선수는 중앙 쪽에 두터움을 쌓고자 백의 약점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수들 옆에서 조성우 선수랑 김진우 선수가 대국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마무리가 된 걸로 보여지네요. 바로 옆에서 대국을 하니까 승패도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뭔가 좀 더 투지가 불타오를 수 있죠. 항상 이 리그를 할 때 옆에서 끝나면 바로 시선이 아무래도 가거든요. 그렇죠. 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대국이 좀 가까운 데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간중간 바둑도 계속 보다 보니까 결과를 거의 웬만하면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재밌게 흘러가면 내 바둑보다 옆 바둑 형세 판단 더 열심히 할 때도 있죠. 그런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간혹 또 이렇게 단체전으로 진행되는 시합에서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대국을 할 때는 관계자분들은 따로 검토실에서 대국을 검토해 보고는 하는데요. 에이스들의 대국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두 팀 간의 대결은 어느 한 판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대국을 다 열심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리그를 할 때 팀들의 전력을 보면 그래도 이 팀에서는 이 선수가 좀 에이스겠다 싶은 선수들이 있거든요. 분명 있죠. 근데 이 양 팀은 너무 모든 선수가 에이스 같아요. 네. 올스타들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팀의 대결은 한 판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루비 선수가 중앙 쪽에 두터움을 쌓자 박예원 선수가 좀 삭감을 하네요. 네, 지금 삭감을 빠르게 해갔는데 이 수로 좀 더 정교하게 둘 수 있었던 수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두면은 흑이 바로 받아두지 않는 한 백한테 이 자세를 주게 되면은 중앙이 다 뚫리거든요. 흑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교환을 하는 이유는 이곳을 들여다볼 때 백이 이어서는 느는 자세가 나오는 순간 원래 이 상변의 백 모양은 이곳을 선수로 해서 살아있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백이 이곳을 두게 되면 흑도 이곳을 두는 게 좌상기 쇠알의 선수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가 갖춰지는 순간 상변 백돌이 살아있질 못하게 돼요. 하지만 백이 먼저 이 교환을 해뒀다면 흑이 들여다보더라도 이어주는 게 아닌 지금은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 교환이 안 돼 있을 때 똑같이 응수를 하는 거는 이렇게 돼서 분명 이 교환은 백이 되어 있는 게 훨씬 이득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백이 손을 빼게 되면은 여기를 붙여가는 수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 맛이 아직도 남아있는 건가요? 네, 이 수 같은 경우는 젖히게 되면은 젖히고 있기만 하더라도 백이 못 살아 있어요. 살기 위해서는 이곳을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이거는 막는 것도 선수로 듣기 때문에 좌상기가 백이 다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뒷맛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이곳을 먼저 이렇게 선수를 해두고 이 교환 이후에도
이수로는 먼저 우변 이런 곳,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 먼저 두어가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흙이 단순하게 이렇게 중앙을 키워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실리로 이득을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곳도 젖혀가거나 끊는 곳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을 조금씩 깎아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급하게 삭감을 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상변 쪽이 흙 한 점을 잡으면서 꽤 탄력적인 모양이라고 보여졌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네. 만만치가 않네요. 네,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백 입장에서는 계속 이곳 좀 신경 써줘야 됩니다. 와, 이루비 선수 여기서 화를 내나요? 역시 적극적이네요. 하지만 뭐 그 선택 자체는 그렇게까지 찬성받지 못하는 수법이고요. 지금은 일단은 이 백돌이 굉장히 뭐 시달릴 만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런 곳에서부터 집을 쫓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물론 백이 손을 빼는 건 가능하지만 손을 뺐다가는 나중에 흑에게 이런 곳을 또 선수로 맞게 되면 조금 아픈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조금은 승부를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좌 쪽은 있는 자리도 선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흙이 싸우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절대 선수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백이 이런 거 움직이기 전에 빨리 해버리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 덩치가 커지면 흙이 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백은 절대 이런 것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백이 이거 선수하면은 흙이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선수해 두고 흙도 고민이에요. 이렇게 빈 삼각으로 받게 되면 막힐 때 조금 이득인데 이 부분에서 또 끝내기를 할 때 손해 볼 수 있거든요. 때려야 될지 늘어야 될지도 살짝 고민인데 만약에 늘게 된다면 백은 이렇게 밀고 젖히는 자세가 나오는 순간 이 형태 자체가 흙이 너무 얇아서 도저히 공격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백은 확실하게 어차피 좌변으로 막아갈 가능성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해버리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안 해놨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항상 좀 어렵죠. 네. 언제든지 선수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됩니다. 중앙 쪽 행마만 보더라도 이 두 선수가 초반과는 좀 다르게 형세를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루비 선수도 계속해서 좀 여유 있는 수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적극적인 수가 등장했고요. 네, 지금 뭐 편하게 행마를 해가고 있었지만 분명히 형세 판단해봤을 때는 확정가가 백쪽이 앞서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흑 입장에서도 이 중앙의 두터움을 기반으로 뭔가 포인트를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싸워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곳에서의 만큼은 백이 좀 더 주도권을 쥐고 행마를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무리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살짝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추천해준 이 변화를 찾아갔다면 행마 자체가 흙이 뭐 화를 낼 수가 전혀 없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약간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늘었네요. 흙의 약점이 좀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이거 늘어간 수도 지금은 단수치고 위로 막아가는 게 가장 간명하고 무난했다라고 하는데 늘어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흙이 이렇게 밀어가면은 백이 노릴 수 있는 거는 이 두 점 잡으러 가는 건데 네. 끊어서 잡으러 가는 거는 안 되죠. 단수치고 이렇게 탈출이 너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흙도 대응이 너무 쉬워서 백이 이렇게 치받고 끊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앞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곳이 선수로 안 듣게 돼요. 흙이 예를 들어 이런 곳 단수 하나 쳐두고 젖히게 되면은 백이 선수할 타이밍이 없죠. 결국에 이렇게 뚫려 버립니다. 그러네요. 예, 백이 이 요석 잡고 살아가긴 했는데 좌변이 이렇게 통째로 들어가서는 이건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요. 백도 지금이라도
흙이 밀 때도 이으라고 인공지능은 추천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곳입니다. 근데 대국자의 심리상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면은 형세 판단 정확하게 하기도 어렵거든요. 중앙집 네. 이렇게 커지면은. 근데 지금 이 변화가 반집 승부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산기도 크다라는 뜻이고요. 결국은 그 자리가 말을 하네요. 박예원 선수 이거 좀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살짝 늦은 감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더 줘야 됩니다. 중앙 쪽에 투자가 좀 제법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약간 늦은 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네. 신경 못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보여주신 참고도처럼 좌측이 끊어진다면 피해가 상당해 보이거든요. 네. 아, 이수 좀 아쉽네요. 이수는 분명히 백에게 기회를 준 수고 지금은 백이 냉정하게 이두점 버리고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막상 이렇게 되면은 내 집 준 거밖에 없거든요. 생각보다 뭐 백도 이한점 잡으면서 실리로 이득 보면서 연결도 했고 중앙 모양 다 지웠어요. 오히려 이거는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흑 입장에서 생각보다 싱겁게 처리됐는데? 라고 분명히 대국자의 심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있는 교환을 미리 했다면 이런 타협은 어려웠던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흑이 이었다면 어차피 백이 있는 게 정수고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이 교환은 나중에 잡힌다 보면 당연히 백이 집으로 손해죠. 이루비 선수가 친구한테 기회 줬어요. 지금이라도 도망가라고. 도망가는 선택을 한다면 바둑은 다시 한번 좀 길어지겠습니다. 안 가는데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네요. 아, 이수는 안 됩니다. 네, 이거 찔렀을 때 이제는 타이밍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장면에서도 정수가 여기일 수도 있을 정도로 어디가 정수인지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이제 와서 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못 두겠죠. 당연히 이곳 늘어갈 텐데 여기 뚫리면은 이거 좌변 살릴 수가 없어서 이 피해는 너무 막심해 보이는데요.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예원 선수가 분명히 이곳을 계속해서 크게 신경을 못 써준 거예요. 좌변 쪽에서 피해가 상당해 보입니다. 그쵸. 그곳 안 늘 수가 없는데 지금 늘면서 차이가 더 벌어졌다라는 거는 는수로도 이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둬놓고 여기 이을 수가 없죠. 이루비 선수도 좀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면서 백에게 기회가 왔었는데 타협의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이 변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흑 쪽으로 확 기울어지네요. 네. 흑이 상당히 두텁게 또 연결이 되었다 보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회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건 안 끊을 수가 없는데 흑이 이렇게 잡아서 응수하면은 이 흑돌 두 점이 축 장문 다 안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식으로 집 깎아 나갈 수밖에 없는데 흑이 이곳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한 점도 살아가요. 백이 실리로 얻은 게 전혀 없고 그야말로 공배 연결한 거나 다름없는데 흑은 공짜로 좌변에서 실리로 최소 20집은 이득을 봤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은 중앙 그냥 공짜로 다 지워줘도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다 지워지지도 않았어요. 흑이 여전히 이런 곳 두면은 큰 실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좀 결정적인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루비 선수가 분명히 돌이 이렇게 부딪혀 갔을 때 강점을 잘 발휘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불리할 수도 있었던 이 전장에서 싸움을 걸어갔는데 큰 포인트를 올렸거든요. 이 두 선수는 뭐 세대도 비슷하다 보니까
뭐 연구생 생활할 때부터 정말 많이 뒀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이제 이 한 판으로 딱 정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확실히 이렇게 전투적으로 싸움이 이어지면은 이루비 선수가 강점을 잘 발휘하고 바둑이 전체적으로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흘러간다면 그렇게 짜여졌을 땐 박예원 선수의 승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이 두 선수한테 물어봤을 때도 뭐 상대 전적이 엇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만큼 한 판의 바둑이 어떤 식으로 짜여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좌상 쪽에서 뭔가 술기적인 착오가 나왔을 때는 이루비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었고 또 나머지 부분에서 좀 큰 자리를 찾아갈 때는 박예원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었거든요. 네. 이 한 판에서도 두 선수의 기풍이 좀 어느 정도는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래도 이루비 선수와 박예원 선수는 제가 내셔널 바둑리그 참가할 때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니까 좀 어느 정도는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새로운 선수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선수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에요. 차차 알아가야죠. 뭔가 선수들이 좀 자기만의 바둑을 두는 매력적인 선수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특히 여자 선수의 비율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선수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은 분명히 박예원 선수도 체감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대실패구나. 왜냐면은 그냥 흙이 이곳 선수해두고 알기 쉽게 좌변만 넘어가도 지금 좌부터 좌상일 때까지 이어지는 이 흙집이 정말 크게 불어났거든요. 지금 저 인공지능 그래프도 13.5면은 거의 반면 20집가량 나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그 형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 KBF 바둑리그가 제한 시간 30분에 30초 3회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긴 시간의 대국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30초 초읽기로 선수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변화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라면 좀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더더군다나 지금 흙이 반면이 워낙에 두텁게 잘 짜여졌어요. 약한 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루비 선수 돌 부딪혔을 때 발휘하는 힘을 보니까 이런 곳에서 오히려 흑돌을 잡아낼 수 있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예원 선수 입장에서 바둑을 역전시키려면 최대한 엷은 자리를 노려봐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라도 백이 이런 곳이라도 끊겨 있었으면 차라리 덜 실패했다라고 느낄 텐데 이거는 지금 정말 눈물 납니다. 이거 몇 집, 백이 끊겨 있는 것과는 12집 차이네요, 지금. 그 얘기는 백이 끊겨 있었으면 바둑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네요. 딱 그 정도의 차이 정도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좌변 쪽에서 손해는 확실한데 백이 얻은 실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히려 순수하게 백집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더 깨진 것 같아요. 중앙 쪽에 처음 이루비 선수가 갈라갈 때만 하더라도 과연 흙이 저렇게 싸울 수 있는 자리일까 싶었는데 엄청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잘 느끼진 못했지만 이루비 선수는 분명히 이 빈틈을 포착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회를 봐서 언제든지 나는 이곳을 손 뺄 수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박예원 선수는 이곳을 신경을 써주지 못했던 게 이렇게 역전의 빌미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놓치고 포착을 하고 있는 점이 이루비 선수가 본인의 강점을 잘 살려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곳마저도 흑에게 손이 돌아갔네요.
쉽지 않겠습니다. 이루비 선수 오늘 대국 내용이 너무 좋은데요. 이 단수 쳤을 때 때리지 않고 위로 단수 친 게 이 바둑에서 가장 아쉬운 판단 미스였는데 그거 이외에는 거의 실수가 잘 안 보여요. 사실 이런 것도 실수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흑 입장에서는 주변에 외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 걸어갈 수 있는 발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주 무기도 수익기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보기 어렵고 이 판단 미스 이외에는 정말 훌륭한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된다면 흑의 돌이 더 이상 약한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젖혔다라는 거는 흑이 막을 때 아닐 수 없는데 흑이 중앙 도버리면은 중앙에서도 집이 많이 나겠는데요. 리그에서 항상 첫 판이 주는 의미가 상당한데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흐름을 좀 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사적으로도 굉장히 절친한 사이지만 여자 아마랭킹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승리를 거뒀을 때 더 기세를 탈 수 있거든요. 이루비 선수 아마 이번 시즌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박예원 선수는 이 첫 판의 패배를 빠르게 좀 떨쳐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대국을 지게 된다면. 이번 KBF 바둑리그는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화성 투어로 진행이 되고요. 하루에 2판씩 소화를 하는 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판을 진 선수들은 바로 다음 대국을 해야 하는데 힘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죠. 네. 정말 바둑이 멘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 판 한 판에 크게 좀 일일비하지 않고 매판 두어지는 대국을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저는 특히나 이 리그에 있어서 주말에 보통 경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토요일 첫 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수들 대부분이 지역 투어를 할 때 토요일에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미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상황에서 첫 판을 패배하게 된다면 두 번째 판 때 집중력이 좀 많이 잃는 경우가 생기는 것 네.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다음날 대국은 그래도 그 근처 숙소에서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대국을 하다 보니까 좀 나은데요. 물론 그 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고되고 힘들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이 연구생이라는 생활 자체를 거의 안 해본 선수가 없거든요. 연구생 리그 자체도 평균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2판씩 치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국 일정은 많이들 적응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 멘탈을 누가 잘 관리를 하는지가 가장 또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역시 이루비 선수가 중앙을 이렇게 두어가자 중앙에서 상당히 큰 집이 확보가 됐고요. 박예원 선수가 이곳을 밀어가면서 좌변에서 흙집이 늘어나는 자리는 사라졌지만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수도 이곳 뒀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은 흙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곳 들여다보게 되면은 백이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이 한 점을 이렇게 내주게 되면은 정말 집이 크게 나기 때문에 결국에 살린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살렸을 때 흙이 늘게 되면은 지금은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그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네요. 그 자리도 너무 아파요. 공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둑이 확실히 좀 안 좋게 짜이면 아픈 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밀리고 있는 선수들이 두는 게 더 괴롭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변수가 사라진 채로 즐거움만 남은 대국은 사실 유리한 입장에서 상대가 던지지 않는 것도 너무 상관없죠. 정말 이 정도 국면으로 짜여지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변수가 있는 대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또 많이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또 경계해야 됩니다. 중앙 접전에서 좀 백이 크게 실패를 하면서 오늘 대국은 좀 승부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KBF 바둑리그에는 총 12팀이 참가를 했고요. 지난 시즌보다는 좀 참가 팀이 줄어서 이제 포스트 시즌은 6개 팀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은 딱 투어 3번 하고 정규리그가 마감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네요. 하지만 또 이 선수들이 그대로 전국체전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선수들은 1년 내내 함께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전국체전 참가 안 하시나요? 저요? 네. 저 이번 시즌은 참가 안 합니다. 다음 시즌은 하시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전국체전은 계속 꾸준히 참가를 했었는데 네. 이번 시즌부터는 쉬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김규리 캐스터님이 굉장히 많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익숙한 얼굴인데 또 바둑 두시는 모습을 기다리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두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놀림을 이제 너무 많이 받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셔널 바둑리그를 첫 시즌을 뛰었을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제가 아무래도 따로 인공지능 공부를 못 하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성적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수 두면서 있죠. 너무 괴로워서. 사실 그만큼 여자 선수들이랑 뭐 지난 시즌까지 있었던 시니어 선수들도 인공지능 공부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죠. 그 자리 결국 이루비 선수가 먼저 가네요. 네, 이루비 선수가 결정타를 날리는 자리인 것 같고요. 박유현 선수가 이곳 2연수도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대마가 다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버텨간 수입니다. 상변 쪽 사활이 좀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그쵸.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결국에 이 돌을 살리려면 막아야 되는데 맞고 찌르면 살릴 수는 있어요, 사실. 이렇게 단수 치고 찌르면 이곳에서 다시 한 집 내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호구 치는 게 선수라 결국에 저상기 다시 살아야 되고요. 이곳은 빠지는 것까지 선수로 들어서 선수로 이 두 점을 잡히게 됩니다. 정말 눈물 나오는 진행이고요. 이러고 지금 흙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이렇게 해도 막을 수 있군요. 네. 살았다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한 수준이네요. 네. 그만큼 많이 당하는 자리입니다. 궁도가 꽤 넓어 보여서 의심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좌상 쪽도 걸려 있다 보니까 사활이 문제가 생기네요. 그곳 밀어간 수도 뭐 어쩔 수 없이 계속 버텨가는 거고요. 백이 밀어갔지만 흙이 정확하게 이런 거 밀어가면은 지금은 정말 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곳 밀리는 순간 이곳에서 두 눈을 내기가 정말 어렵고요. 있게 되면은 이 부분이 선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잡는 공도 이거 뭐 김규리 캐스터님은 한눈에 들어오시죠? 젖히고 이런 거 선수하고 연결하면 도저히 도망갈 곳이 없죠. 다 잡혀버렸습니다. 승부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침착하네요. 이루비 선수 좀 단점 중에 하나로 경솔한 점도 분명히 빼놓을 수 없었는데 지금 거의 승리가 확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장책 써가면서 차분하게 수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마추어 시합 중에는 땡바둑이라고 해서 촐기가 없는 바둑도 있거든요. 네. 그때 이루비 선수가 대국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서 뭔가 안 봐도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끈대기 하는 부분에서 무슨 한 1분에 막 몇십 수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수가 보여도 손이 잘 안 나가는 선수들도 있잖아요. 네. 정반대죠, 이루비 선수. 네. 근데 그 부분이 이번 시즌에 보니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보완이 된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고요. 아마 그러한 영향에는 또 이루비 선수가 지금 현재 제자들을 또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선수로 또 대국을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해본 게 아닌데 제자 가르칠 때 너 왜 이렇게 손 빨리 나가 이렇게 혼내놓고서는 스승님이 시합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제자들한테 지적 당해 보셨나요? 이제 뭐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자들 입장에서도 스승님 바둑 두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기고 오면은 이제 뭐 기분 좋은 약올림 뭐 그런 거. 근데 또 지고 오면은 일단은 뭐 스승님이 너무 아파하면야 이제 제자들도 별 얘기 안 하지만 크게 이제 연연하지 않는다면은 사부님 거기서 왜 그런 데를 두세요. 뭐 이런, 이런 소리도 종종 하고 그만큼 요즘 또 이제 스승과 제자 간에 좀 벽이 많이 좀 허물어진 듯한 느낌도 있어서 그게 정말 너무 선이 넘지 않는다면 서로 더 즐겁게 지내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루비 선수의 제자들도 이대국 지켜볼 수 있거든요. 네. 너무 훌륭한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평소 성격도 정말 밝고 좋기로 유명한 선수들인데요. 확실히 이 KBF 바둑리그는 팀전이다 보니까 팀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죠. 이 두 선수 정말 외향적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팀이 즐거운 분위기 만드는데도 크게 일조하는 선수들이고요. 백이 여기 넘어간 거는 박연 선수가 옥새를 각오한 수고요. 지금 여기서 흑이 정확하게 이곳을 찔러가면 이 바둑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곳을 방치했다가는 백대마가 다 잡히기 때문에 이곳을 안 들 수가 없는데 흑이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응수하기만 하더라도 지금은 자상기 백돌이 잡혀버렸습니다. 결국은 사활이 걸렸네요. 정확하게 찔러가죠. 이루비 선수가 이렇게 대국을 하고 돌아간다면 이단비 선수가 또 많은 피드백을 해줄 것 같아요. 좀 약 올릴 것 같은데요. 바둑이 더 좋아진 거 아니냐고. 또 굉장히 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갈 것 같고 이루비 선수의 언니 이단비 선수 또한 지금 현재 후진 양성에 큰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긍정적인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팀에서 이번 라운드 오더에 당한 선수는 한유정 선수고요. 자, 충북팀도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후보 선수들이 존재하는데 남자 선수는 김다빈 선수 그리고 여자 선수는 김희수 선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충북팀이 전체적으로 연령이 그래도 높은 편일 것 같은데요. 일단 김정훈 선수, 신현석 선수가 30대죠. 그러네요. 신현석 선수가 제 친구니까 올해 30이 되었습니다. 평균 연령을 많이 높여놨겠어요. 근데 나머지 조성호 선수 그리고 김다빈 선수 이 선수들이 아직은 좀 어린 선수들이고 박예원, 권가양, 김희수 이 선수들도 그래도 좀 어린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렇지도 않을까요?
김희수 선수는 그 고근태 프로 아, 부인 그 김희수 선수예요. 선수인가요? 네. 아, 동명이인이 있는데 음, 깜짝 놀랐잖아요. 네, 어린 순간적으로 선수라고 착각을 해서. 했네요. 저보다도 선배신데. 딱 박예원 선수랑 권가영 선수가 중간 정도 될 것 네. 같네요. 일단 대국 내용은 좌상기 백돌이 완벽하게 잡혀서 승부는 결정이 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충북팀에서 뛰고 있는 김정훈 선수는 회사를 다니면서 이 리그에 계속해서 참가를 하고 있는데 실력이 좀처럼 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랭킹 최상위권에 있는 김정선 선수와 김정훈 선수는 저랑 비슷한 연배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이 연구생 1조 생활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이 확실히 그때 당시에 운이라는 게 또 좀 작용을 해야 프로 입단에 성공할 수 있고 프로 입단에는 성공을 못했지만 10년 이상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마추어 무대에서 좋은 모습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승부 기질이 타고났다라고 느껴지고요. 지난 시즌 내셔널 바둑리그 중계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포스트 시즌은 저녁에 대국을 하잖아요. 네, 김정훈 선수가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대국을 소화했거든요. 정신력이 대단하네요. 네. 회사를 다니면서 바둑 실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일단 이렇게 랭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바둑 공부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전 감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공부를 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실력은 금방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좌상 쪽이 다 잡히게 되었고요. 네, 일단은 좀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인 것 같고요. 아쉬운 마음에 몇 수 더 둬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개인전이었다면 좀 한참 전부터 돌을 거둘 수도 있는데 팀전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좀 비슷한 레벨의 선수들이 만났을 때 양 팀에서 모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지금 대국하고 있는 이 대국이 팀 간 승부의 승부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요. 이 KBF 바둑리그는 남자 선수 3명 그리고 여자 선수 2명으로 이제 5대5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3대1 승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하나하나 같이 다 실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큰 스코어 차이로 대차 간격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경근 해설위원이 아마추어 생활이 좀 하셨었나요? 저는 연구생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1년여 가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마추어 시합에 참가한 경험은 좀 있으시겠네요? 네, 몇 번 있었는데 사실 이 내셔널리그가 12년도에 개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11년도 연말쯤에 이제 팀 구성이 완료가 돼서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대구 팀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영입이 됐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활약을 하고 있는 김정선 선수와 그리고 지금은 프로에 입단한 김신영 선수와 이렇게 한 팀으로 뛸 예정이었는데 이제 내셔널리그가 개막하기 직전에 운 좋게 이렇게 프로에 입단을 성공을 하면서 아쉽게도 내셔널리그는 뛰어보지 못했습니다. 팀에서 타격이 좀 있었겠어요. 그때 당시에 저 이후로 지금은 또 프로에 입단에 성공한 강지훈 선수가 영입이 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히려 뭐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사실 이 내셔널 바둑 리그는 워낙 강자들이 많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시즌 중에 입단을 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영입이 되었던 김신영 선수도 그 한 해를 치르는 도중에 입단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팀에서 저도 아쉽게 뛰어볼 기회는 없었지만 항상 이렇게 저와 너무 친근한 선수들이 많이 활약을 하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리그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서도 이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임상규 선수와 허영락 선수가 입단에 성공을 했었는데 프로가 되고 공식 첫 대국을 두고 나면 이 내셔널 바둑 리그에 참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임상규 선수는 프로 시합을 참가하지 않고 내셔널 바둑 리그를 마쳤고요. 허영락 선수는 또 워낙 큰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출전을 하면서 좀 대체 선수로 바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수순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집 차이는 흑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박예원 선수가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박예원 선수와 이루비 선수의 대국은 이루비 선수의 흑 불계승입니다. 이 두 선수가 대국이 종료되고 복귀를 하는 모습인데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중앙 쪽과 초반 쪽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초반 부분 흑이 확실히 포인트를 올렸던 부분을 짚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서 이단비 프로가 이루비 선수의 대국 좀 보면서 결과까지 확인을 한 것 같네요. 자, 오늘 대국 이루비 선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예원 선수 모습만 보더라도 많이 아쉬워 보이죠? 네. 힘이 없어 보이네요. 이 선수가 간단하게 좀 의견을 나누고 바로 돌을 거둡니다. 우선은 초반에 좀 좋은 흐름으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나중에 돼서는 제가 집이 좀 부족해서 만만치 않았는데 나중에 박예원 선수가 조금 실수가 나오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대구에서 3년을 뛰다가 올해 전남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요. 전남팀 분위기가 되게 엄청 좋더라고요. 사실 다 열정적인 선수들도 많고 되게 뭔가 대화도 잘 통해서 이번에 좋은 성적을 같이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리그 했는데 망했어가지고 반타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 승률 한 90% 정도 예상합니다. 사실 저희 팀 엄청 짱짱한 선수들과 좀 열정 넘치는 선수도 많은데 다른 팀들 선수도 엄청 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1등이지만 1등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루비 선수와 박예원 선수의 대국을 보내드렸는데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초반부에 박예원 선수의 아쉬운 판단 미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루비 선수가 포인트를 올렸고요. 편하게 흘러가던 흐름 속에서 이루비 선수의 또 판단 미스가 등장을 하면서 바둑은 다시금 5대5로 균형이 팽팽해졌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돌이 얽혀가면서 결국에는 이루비 선수의 강점이 좀 더 두드러지면서 승세를 굳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루비 선수 인터뷰만 보더라도 굉장히 발랄해 보이죠? 네, 보면서 너무 삼촌 미소인가 너무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가 되었는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충청북도 팀에서 세 판을 가져가면서 3대2 승부가 나왔네요. 네, 박예원 선수는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좀 다행스럽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루비 선수의 정말 귀중한 승점이 팀 승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네요. 자,
1라운드 결과를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좀 3대2 승부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인천 SRC 그리고 대구바둑협회, 서울 푸른돌이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계속해서 충청북도와 해피 700 평창팀이 3대2 승리를 가져갔는데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부산 이붕장학회팀이 부천 판타지아 팀에게 4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순위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판 둔 거니까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한 팀이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4대1 대승을 거둔 부산 이붕장학회 팀이죠.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아직은 한 판밖에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라운드들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오늘 이루비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팀 분위기에도 상당히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이번 시즌 이루비 선수의 성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인터뷰에서도 너무 밝은 모습 보여줬고 팀 분위기가 좋다고 했지만 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루비 선수가 큰 역할을 일조할 것 같거든요. 이루비 선수 올 시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 중계를 보내드렸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 2라운드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근 해설위원, 캐스터 김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